좋은 학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고 우리 아이를 넣으려고 하지만 좋은 학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학교는 내 아이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착각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돼요. 하버드의 7명의 목사님들이 시작했습니다. 좋은 학교는 객관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원하는 날 오픈은 최고의 학교가 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쉐어링 시간에 감사한 게 우리 오프 감사하다, 이영석 목사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본질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기 너무 오늘 아침에 은혜가 됐어요. 아멘. 아멘. 박수. 우리 영상에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한번 우리 영상 한번 어떤 사람은 당신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도 예측할 수 없어요. 임시 개헌 발표가 되던 시간에 우리는 리더 스텝 미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아빠 중에 공항에 못 오신 분이 계실 것 같다. 이게 지속되면. 혁유 아빠가 없는 우리 수강공작의 주인공은 안 됩니다. 사랑의 아빠가 없는 너무 좋아요. 저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 두 분이 오시고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6시간 만에 어떻게 되고 또 내일 이후에 또 탄핵 강일이 되면 어떻게 직무정지가 되면 뭐 이게 진짜 상식이 통해야 되고 정상적인 일들이 진행돼야 될 때 이런 모든 게 혼돈이잖아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진실이 뭔가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면 난 진보니까 나는 보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누구라도 100% 잘하는 경우 100%보다는 없는데 우리는 내가 한쪽이면 그때부터 그 한쪽만 보거든요. 그럼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오프의 교육은 수학 영어가 아니고 인생을 통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내 관점 하나를 가지고 평생 그것이 다라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픈된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너 목사님이 잘못했어. 너희들이 맞아.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어제까지 이 관점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로운 것이 나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어제 거 버리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위험한 건 특별히 한국인들이 위험한 게 한 관점으로 평생 산다는 걸 얼마나 지루하세요? 얼마나 느끼하세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좀 변해야 돼요. 좀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필리핀이 최고이다. 필리핀은 유연성이 통해요. 제가 한 번도 필리핀에서 교통딱지를 뺀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백을 쓰거나 무슨 뭐 대단히 잘생겨서 아니고 교통경찰한테 말하면 이건 내가 진짜 몰랐다고. 여기는 컬러코딩이라고 화요일은 3번 4번이 운행 못하는데 정신없이 막 가다 보면 이영석 목사가 컬러코딩 차를 타거나 걸리면 나 진짜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좋은데 근데 스티커를 떼세요. 몰라서 그랬느냐 진짜다 그러면 그냥 가시라고. 어떤 교통경찰은 창문 내리라고 축복도 해드리라고. 아니면 하시라고 축복도 해드리고. 어떤 데는 일본을 하는지 모르는지 그냥 하잖아요. 몰라서 한 건 몰랐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스티커를 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죠. 저는 한 번도 스티커를 뗀 적이 없어요. 오리발 내밀고 억지 쓰고 소리 지르고 왜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 호프 아이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둥그런 모습입니다. 세모도 아니고 메모도 아니고 다른 목걸이도 아니고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호프에 여러분들이 오신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있는데 200만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560만 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우리 호프에 130, 40명의 한국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최예준이 할머니 할아버지 잠깐만 일어나보시죠. 할머니 이영선 목사 호프를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막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이 호프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를 가야겠다, 보내야겠다. 어느 목사님을 한번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예준이가 보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호프는 천국이에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몇 시간 내에 또 목사님이 또 공항에 출국하는데 쫓아오셨어요? 네네. 그래서 예준이를 끌고 갔어요. 와. 말도 없이 막 빨리 가자고 해서 그래갖고 목사님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천재가 될 수 있다. 이 정도 얘는 된다 해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그래요. 그날 갈래? 그러니까 그날 가려고도 그랬죠? 그랬는데 얘를 보니까 엄마 아빠가 좀 망설이는 동의를 아직 안 해요. 예예예 망설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냥 부모 동의도 없이 그냥 그래서 얘네 우리 예준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야 이런 학교가 있어 후프라는 학교가 있어 그랬더니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달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여태까지 한 중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우리 예준 엄마가 진짜 예준을 위해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하셨다고 고백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최예준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준이 엄마입니다. 저희 예준이에 대해서 가족들이 정말 잘 키워보고 싶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에서 같이 키우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외국에서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저희 부부가 먼저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 막 생각하고 가서 이제 목사님 뵙고 학생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예준이가 이 학교에서 잘 정말 행복하겠다. 받아준다는 감사의 답을 생각하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예준이 할아버지 아빠 만나겠습니다. 박수. 나이가 먹을수록 둥글둥글해져야 되기 때문에 제발 한 가지 면 하나의 사상 하나의 관점 가지고 인생 살지 말자는 얘기를 서두로 한 게 뭐냐면 예준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배경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정광훈 태극기 부대 지지자들이에요. 갑자기 커밍하셨어.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비서실장이 제 친구예요. 저는 모든 걸 수용하되 진실과 팩트가 뭔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 저도 완전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요. 그 친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매일 밤 유튜브를 하니까 우리 학교를 한번 찍었는데 그때 시청을 하시다가 우리 호프를 만난 거예요. 이야, 정말 저분들은 뭐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영석 목사니까 거기 보내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부탁인데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살다 불평거리도 많고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야 되는 감사를 배우했다. 시작. 하늘에게 행복을 달라 했더니 감사를 달아야 한다. 우리가 행복, 안녕, 평안 뭐 여러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행복은 열매예요. 감사가 뿌리예요. 감사를 배우면 모든 게 행복하게 되고 저는 부족하지만 늘 낙관적이에요. 제가 좀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했어요. 얘들아 내가 좀 미안해. 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우울증 걸리면 저는 이해를 못해요. 저는 항상 행복한데 우울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게 목사님의 부족합니다. 긍정으로 보고 감사로 보고 그냥 낙관적으로 보고 안 되면 잘 되겠지. 상황이 꼬이면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오빠이들이 그걸 가리키는 것이 뭐 대단한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둥글둥글 포용하고 오픈되고 부족한 걸 인정하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결과는 생기는데 그래서 오픈은 나무를 키우는 학교지 열매를 어떤 추구하는 학교가 아닌데 세상 가치는 열매 나무는 꼭 쪼그라지고 뭐 우울해졌던 발라 비틀어졌던 열매만 우선 한 번 열매 따고 쓰러지더라도 열매 오픈은 나무를 키우는 곳이다. 아멘. 아멘. 뿌리를 만드는 것이다. 아멘. 청소년 시기는 인생의 기초를 만드는 시기인데 왜 녹초시키냐 이거예요. 기초만 줬더니 아이들이 알아서 크고 저를 도와주고 멋지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많은 상황들이 있고 성향들이 있는데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부모 독방이 거의 300명 정도 있는데 누군가가 글을 올리면 이모티콘 하나 올릴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일까 두려워하면서 또 편하지 않는 마음이지만 글도 쓰고 하면 어떤 글이든 우리 부모님들이 쓴 거는 정성과 사랑과 관심 없이는 쓸 수 없는 거니까 잘 읽었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쁘다, 어색하다, 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자세는 오프의 가치와 먼 거예요. 제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미국을 가자는 건 아이들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보러 가지만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상황에 관련된 사람을 보러 갑니다.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잘 봐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 거죠.
너무나 사회가 맹맹하고 메말라 있어요. 그냥 나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거라는 비관주의, 바쁘다는 핑계, 상황적인 비유, 글을 못 쓴다는 핑계,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핑계,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성향이 그렇다고 냅둬 나 이러다 죽을 거야, 나 이렇게 생겨먹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몰고 간다는 거예요. 태도를 바꿔요. 적어도 내 아이가 있는 곳에 30초의 액션도 못 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누군가의 수고에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감 선생님도 리더들에게도 수고 표현하고 행복이라는 결과물만 달라고 하지 말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님들 이모티콘 누르는데 1초 걸리잖아요. 0.1초. 잘 읽었다고 누가 어떤 글을 쓰든 300명의 이모티콘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누르면 되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솔직히 호프와 따라서 서운하다는 뜻이 아니고 호프의 교육 방향과 불일치되는 모습 때문에 불편. 아이들에게는 사회 사교성을 배우라고 해서 정작 나는 사회적이지 않아. 아이들에게는 감사를 하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감사하지 않아. 불일치잖아. 호프의 아빠인 이영석 목사와 박민수 사모가 24시간 우리랑 같이 살아요. 24시간 아이들에게 스크린인데요. 이 목사님 저거 거짓말이야, 모순이야, 저건 위선이야 다 보이잖아요. 위선이 되지 않겠다고 살아가면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냥 제 삶대로 사는데 감사하게도 조금 부족한 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다 24시간 매일 눈을 보면서 목사님이 위선적이지 않다 하니까 학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이영석 목사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변질되면 호프 가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제가 수단이고 도구잖아요. 학교가 끝나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호프 가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와 어떤 성장에 감동하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호프의 가치에 감동하셔야 돼요. 호프 가치에 감동하셔야 내 아이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때도 변하지 않아요. 생전에 평생이 할렐루야. 우리가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 죽기 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삶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야 서로 만나요. 부부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생전에 평생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기준점, 성경이라는 기준점이 있나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신앙이 일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룰까요? 공통 부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공통 부모가 호프라는 가치고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가치라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하는 윤활유가 필요한데 윤활유는 공통 부모고 공통 부모는 공통적인 가치고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고 거기서 퍼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춰지는 거죠. 같으면 다 떨어져 버리죠. 할렐루야. 아멘. 진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려놓읍시다. 안 맞는 게 당연하다. 맞아야 된다고 가정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굴복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가치에. 그런데 이걸 초등학생한테 유치원생한테 사주면서 모든 아이들이 이거 없이는 못 사는데 불과 11월 11일 날 호주 정부에서 청소년 SNS 금지 어기면 4조 벌금을 때려요. 호주가 세계 첫 금지를 했고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이제 다시 오리지널로 갑니다. 뉴 노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리지널 노멀 원래의 규범이 존재하는 거예요. 디지털 하이텍 얘기하지만 아날로그적 감성과 인간의 본성으로 아이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호프 교육이 얼마나 선구자적인지 핸드폰을 뺏은 지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제 호주가 이제 뺏겠다는 거고 교육 선진국들이 앞으로 5년 뒤에 할 걸 우리는 30년, 20년 전에 하고 있는 학교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딥페이크와 스토킹 범죄 등 청소년의 SNS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호주 정부가 청소년이 아예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에서 특파입니다. 청소년의 SNS 피해를 고민해오던 호주 정부가 16살 미만 SNS 사용 금지라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The safety and mental health of our young people has to be a priority. 부모가 허락해도 안 되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SNS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Stop à ces algorithmes qui enferment nos enfants, pour certains dans l'horreur.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살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뉴욕주에선 알고리즘을 통한 게시물 추천을 차단했습니다. 영국에선 13살 미만 청소년이 SNS 계정을 만드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이런 법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런 세상이 더 열릴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수록 예측 가능한 성경적 가치와
본질을 집착해야 된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오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오프는 35년 전 우리는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본질이. 오프가 35년 전 아니 오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 이제 13회, 14회를 이제 가고 있는데 당연히 하고 있는 걸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12월부터 법이 시행돼서 그 법을 어기는 콘텐츠 예산 4조 원의 벌금을 매기고 모든 16세 미만은 이제 접속이 차단됩니다. 세상이 가는 것 같지만 그 세상과 반대로 가는 정의의 세력, 진실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여러분과 호프가 있는 호프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발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사명과 원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흥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호프의 모든 교육은 이렇게 세상의 어떤 교육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 SNS의 금지가 호주에서 시작됐고 다른 국가들이 조속히 시행됐거든요. 좋은 건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프가 정말 감사한 건 본질을 다루고 그 본질이 세상을 이끄는 성부자적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게 당연한 건 아닌 것을 믿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단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존재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오프는 너무 평범한 본질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본질 인간을 다루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걸 다루잖아요. 그럼 오프의 교육 과정은 제가 좀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왜? 이거 안 해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오프는 가는 거고 오프 속에 내 아이가 있고 오프의 가치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가면 된다 하지. 사실 오프 교육과정은 알아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지 부모님 아니잖아요. 오프의 진로지도 대학에 대한 정보는 아이들이 알아야지 왜 부모님이 그걸 찾고 있느냐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도 오프 교육과정 도대체 뭐냐 지금 드디어 공개하는데 여러분 놀랄 거예요. 오프 미션 크리스천 스쿨 이영성 목사님이 2014년 12월 10일 금연한 오프 교육과정의 모든 것을 조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프는 어떠나? 오프는 하나의 학교가 아닙니다. 세 개의 학교가 있어요. 전통 학교가 있고 자기주도 학교가 있고 영어 학교가 있어요. 영어 학교가 부속 건물 아닙니다. 만약에 이연아라는 아이가 나는 영어만 그냥 하다가 졸업하겠다. 그럼 영어 학교만 계속 다니면 돼요. 영어 선생님 네 분이 상시 비치돼서 학생이 있든 없든 영어 학교가 존재하니까 그 학교에 있는 겁니다. 전통 학교는 공식적으로 11, 12학년에만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은 상호 교환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2번 오늘 하다가 3번 갔다가 나 영어보다는 자기주도 학교로 오고 싶다 그러면 다시 왔다가 모든 걸 아이들이 결정하지 학교장이나 선생님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2번 자기주도 학교는 스쿨 오브 투마로우라는 시스템을 조금 가져다 쓰는데 여러분 중에 뭐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자기주도 학습 스쿨 오브 투마로우 우리는 스쿨 오브 투마로우의 가치를 조금 받아들이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장점만 가져오는 거지. 학습자가 목표 설정한 거기다 목표 설정 교육과정 평가 피드백을 비는 완전한 자기주도 학습 앞에 한국은 어때요? 교육부가 교육 목표 설정 교육과정 평가 피드백 이거 교육부가잖아요. 개개의 학생 하나가 100명의 학생 하나하나가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목표 설정 세상에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 오늘은 과학이 땡긴다 그러면 과학을 해요. 학습자가 하는 겁니다. 교육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뭐예요? 교육부가 해준 걸 교사와는 실행하고 학생은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공교육 교사를 그만두고 이런 특별한 학교를 하는 거예요. 영어 학교는 뭐냐? 영어라는 그 죽을 만치 우리의 목표 뜯어먹고 싶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영어 학교만 다니고 12학년 마치면 졸업장 줘요. 그럼 됩니다. 영어만 하면 돼요. 난 영어 하나 찾겠다. 그것도 위대한 목표잖아요. 2번, 3번은 서로 상호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주도 학교 다니다가 나 영어 학교 갈 수도 있고 서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나 영어가 힘들어 그러면 영어 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자기주도 학교 다니고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근데 1번 11, 12학년 때는 대학교 1, 2학년 교환 과목이면서 기술대학, 예술대학, 실업대학, 이공계대학, 인문대학 이렇게 우리 학교 안에 5개의 대학교가 설치돼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기초를 만드니까 인문, 회계학과, 경영학과 이 2개의 대학을 우리가 운영해요. 김서영이라는 애가 대전에서 왔어요. 갑자기 11학년이 되네. 11학년 지금 대학교 1, 2학년 교환 과목이 듣는 거예요. 영어도 아직 안 되는데 대학교 1, 2학년 과정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방으로 피해버리면 되는데 여기는 24시간 얘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 사생활도 없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피절이나게 피 터지게 싸운 아이가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프를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SOT는 School of Tomorrow 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의 약자고, 성경 중심의 K는 킨더죠. 유치원에서 16년을 커버하는 기독교적 성품을 가리키는 데 초점을 두고 학생 개인의 학습 속도, 자기주도 학습, 성경 원칙과 지혜, 성품을 비판적 사고, 전 세계 140개국에 12,000, 사실은 14,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리큘럼 중에,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커리큘럼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교재가 바로 페이스라는, 페이스는 단계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내 단계, 나이에 따른 학년을 없애버리고 내 학습적 단계에 맞춰서 고등학교 10학년이라도 수학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수학 3학년 교과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거죠. 수포자, 영포자, 과포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기독교적 가치, 도덕적 성품, 그러니까 전인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게 이제 1970년도에 하워드 박사가 미국 텍사스에만 전 세계 모든 14,000개 학교를 대기뜨치는 시스템인데, 이게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SOT 본사와 연락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니까, 호프는 2가지 인가를, 3가지 인가를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3학교고 이 호프라는 통 속에 3가지 인가, 첫째 필리핀 교육부 인가,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가장 명성이 있고 유명한 그 스쿨 오브 투마로우 본사 인가, 본사 인가가 없으면 그 교재를 못 받아요. 시스템과 못 가죠. 마치 브랜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필리핀 이민국 인가를 갖고 있어서 우리 호프 한국 아이들은 이민국에서 보호합니다. 학생 비자와 같은 청소년 미성년자 비자, 바로 스페셜 스타디 퍼밋을 이민국에서 직접 받고 어떤 이민국 직원이 불법 체류다 해서 체포하지 못하게 3가지 이 인가를 가지고 있는 짱짱한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 과정이 70년도에 공립학교가 인본주의, 세속주의, 무신론적 접근, 미국이 그랬잖아요. 현대적 필요는 50년이 지났지만 성경에 기반한 본질적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 기독교 학설을 등 기독교적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그다음 바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코어 바이인데요. 학생은 각자 수행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몸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수포가 초5 때 일어나서 초5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고3 수학책을 한국에서는 던지고 수업을 하는데, 호프 아이들은 초5 수학책을 던져주고 하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을 믿고 그 수준에 맞춰서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세 번째 동기가 부여되게 하고, 그리고 평가를 우리는 선생님이 시험 보면 채점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언제 시험 볼지 아이들이 스스로 시험을 보고 자기가 채점을 해서 몇 점 맞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70점 맞았는데 100점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의 양심을 훈련하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은 보상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진단, 2번 완전학습을 목표로 하는 개별학습, 체계적이고 3번 일관된 미국 정규 프로그램, 4번 인성개발 중심의 총체적인 전인교육 프로그램, 5번 미국 내 국공립 사립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건 당연히 커리큘럼이고 정규 학교에서 하니까 뭐 대학교하고 당연히 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강점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이고 또 그렇지만 꼭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학부모방에는 잘 안 띄울 거예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면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알아야지. 그 다음 SOT 대표 5가지. 자, 의의,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본질만 갈게요. 무슨 중고등학생들이 16개 과목을 배워요. 인생 공부해야지. 그런데 1번, 2번은 영어거든요. 그러면 수학하고 그 다음에 3번하고 5번 과학이고 수학과, 그래서 미국 수능은 2과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수능은 여러 과목인데 미국 수능은 영어하고 수학밖에 안 봐요. 수학 수준도 중3 수준의 수준만 있으면 미국의 SAT 수학, 영어, 수학 다 만점 맞습니다. 영어 수학만 하고 대학에서 맞짱뜰 기초를 가지고 대학 가서 큰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슨 고등학교 때 애들을 다 녹초시키고 다 그냥 에너지 보관시켜서 대학교 가서는 띵가띵가하고 이제는 할 건 다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사실은 미국 수능은 영어, 수학밖에 없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교육부나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고 고을 세팅, 목표 설정을 이제 과목별로 당일 공부할 양을 결정해 3가지죠. 보세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나는 수학이 땡긴다. 한국은 뭐예요? 이미 시간표에 수학, 과학, 수업 쭉쭉쭉 그 따라가는데 자기가 무슨 과목을 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나는 수학이 땡겨. 그러면 선생님 저 수학 할래요. 그러면 오케이, 수학 페이스를 받아가서, 그리고 보세요. 나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나는 이걸 50페이지를 하겠다. 양을 자기가 결정해요. 와,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준도 내가 저는요 수학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포기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수학이 진단고사를 통해서 보면 자 자기 수준의 학년 내에 자기 현재 수준에 맞춘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무슨 과목을 결정할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얼마나 진도를 뺄지를 자기가 결정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르고 자기가 시험 채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학교, 이런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세팅을 하고 체크업을 합니다. 자기가 셀프 테스트는 자기가 시험 치고 자기가 채점을 해요. 그래서 채점하는 데 가요. 이제 공부하다가 채점 시험 치고 자기가 채점하는 데 가서 여기에 채점 답안지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채점해. 나 이 부분이 틀렸는데 해가지고 92점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니까 91점이 나왔어. 그러면 틀린 게 가지고 와서 다시 공부해서 이제 나머지 9점 나올 때까지 공부를 하고 다시 가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100번이라도 칠 수 있어요. 같은 시험지. 시험의 목표가 뭡니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거니까 이 SOT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페이스 테스트가 이제 최종 시험인데 페이스 테스트를 보기 전에 셀프 테스트를 10번, 20번 계속 내가 92% 이상 이해될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시험 체크하라고 하면서 해가지고 92점, 100점 정도 확신 있을 때 선생님 저 페이스 테스트 이제 시험 치려면 그때 선생님이 시험지를 줘요. 그때 시험지를. 그러면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러요. 그리고 그것만 선생님이 채점해서 성적표에 올리는데 이미 셀프 테스트와 페이스 테스트가 90% 이상이 시험 문제가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에서 내가 92점을 통과할지 안 할지를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2점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해. 뭐 진도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크리스찬 플락과 필리핀 플락 두 개가 있어서 수업과 관련된 거 아니면 생활과 관련된 거 부분돼서 저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럼 크리스찬 플락을 딱 보지만 오늘은 말이지 허연서가 과학을 공부한다고 했으면 과학 선생님이 대기라고 있어요. 이렇게. 허연서가 올리는 기판은 과학 선생님이 가도록 아침에 선생님들이 다 세팅이 돼요. 송민지는 영어 선생님이 달려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과목 선생님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서 매년기 모두가 이런가 이걸 딱 기다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의 니들을 채우고 빨리 와서 딱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또 아이들을 계속 주시하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화장실 갈 필요 없어요. 필리핀 플락을 딱 보시면 쟤는 지금 생활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생활지도 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화장실 안 가도 되는 문제를 허락할지 안 할지를 그 선생님이 달려가서 결정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게 있다. 그 다음 우리 오프는 오프에 꼴찌라도 평균이 최저 평균이 92%입니다. 왜? 될 때까지 하니까 한번 합시다. 죽을 때까지 찌른다. 죽을 때까지 찌른다. 될 때까지 하는데 무슨 92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92점은 나와요. 그 다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92점도 안 되는 60점짜리가 어떻게 그 단계로 가요? 말이 안 되지. 92점이 넘지 못할 경우 제 시험을 산술적으로 100번, 1000번 응시할 수 있는 똑같은 시험지로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놓을 수도 있겠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어차피 못 나와. 2단계가 돼야 그 다음에서 92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워갖고 92점 맞은 애는 웃다가 그 다음 단계 가서 이제 쓰레기차 배에다가 똥차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 최소 오프에 한국 꼴찌도 자기 수준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2점은 맞으세요. 고1짜리가 자기 수준이 초3인 수학이 초3 수준이니까 초3 수학을 하는데 90이 못 나오고 있어요? 나오잖아요. 92가 되니까 초4를 하고 초5를 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수포는 한국 수포는 거기서 끝나지만 오프 수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가능한. 한마디로 이 SOT의 정신은 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다. 멈춘 사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이건 아멘 해야 돼. 그 다음 아마 11, 12학년 부모님 혹은 10학년 지금 5학년 이제 11, 12학년인데 고2, 고3이 될 사람들 쇼킹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1교시, 2교시만 강의식으로 하면 대학 강의처럼 땅땅땅 때리고 그 다음에 과목은 이렇게 마페, PLE, 발리우스, 필리핀어 그 다음에 주제별 강의식 대학교 교수님이 하듯이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조별 과제, 발표, 토론 및 도입, 에세이 작성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꽉 짜여진 고2 교실에 박스 속에 고2를 갖고 꼴찌든 1등이든 교육부가 정한 교과서 선생님이 진도 중에서 레슨 플랜 교환 갖고 하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11학년은 이미 대학 과정에서 생산 그러니까 신고하고 있을 수 없어요. 다 발표해야 되고
각 그룹까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다음 가보세요. 주니어 하이가 11학년입니다. 12학년을 시니어 하이라고 해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갔다. 주니어는 젊고 시니어 하이. 근데 보세요. 11학년이면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과정을 택합니다. 보세요. 이건 이미 대학과 똑같아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걸 택하는데, 자, 세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학문 쪽, 나는 학문으로 승부하겠다. 에케데믹. 나는 기술과 전문 직업훈련으로 승부하겠다. 나는 스포츠와 예술로 승부하겠다. 이 세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프가 이것까지는 필요하냐. 근데 이걸 하려고 그래요. 빵 굽는 커피 마시는.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데 교실이 넉넉지 않고 저는 이건 그냥 사람 먼저 되라.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호주에 용접만 잘하면, 배관만 잘하면 의사보다 연봉이 높던지 갔다 가잖아요. 뭘 그렇게 힘들게 의사 생활해요. 괜찮지. 그리고 호주가 바로 SNS도 금지시킨 세계 최초의 청정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호주로 가자, 호주를 점령하자. 지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학교에 에케데믹 쪽에서도 인문학, 그 다음에 이공계, 상경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사실은 이제 인문학이지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인문사회학, 과학기술, 공학수학, 회계경영관리, 일반교육관리 이런 인문대학. 자, 우리는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저는 그런데 인문학이 모든 문학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GES, General Education Strength, Accountancy, Business and Management 이쪽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세 가지 대학교에 에케데믹 스탠다드에 또 네 가지 대학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대학교의 모든 과정이 11, 12학년, 특별히 12학년 때 다 다르게 되는데 우리 애들 불쌍해요. 영어도 못하고 한국에서 가죠. 또 공부도 별로 학적이 없는 애들도 몇 명 있는 애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가 지금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 아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얘들 데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얘들 행복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피말리는 곳이에요. 오프에 보면 일단 못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의 목표는 뭐냐? 기술개발, 고등교육, 취업, 창업, 아까 이제 보케이셔널 직업학교도 있었으니까 21세기 미래 준비, 전인적 성장, 공동체적 기업, 학업 능력 개발, 사회적 책임감 개발, 공동 공식 개발. 보세요, 여러분. 이 정도 세계 최고의 학교에 여러분 자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시니어들이 이제 핵심 과목 15개고 응용 과목 7개 보시고 대학교 이상입니다. 전문 과목 9개 실습 포함. 아까 트랙이라고 그랬죠. 아까 4개 대학 코스 중에 우리 에케데믹에서 3개 중에 에케데믹을 선택하고 그 중에 4개가 있는데 우리는 2개만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하는데 일반 생물 안 하고 생각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리서치. 우리 한국에, 저도 대학 한국에서 다녔지만 저 리서치는커녕 에세이 라이팅, 레슨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역할극, 다문화 활동, 북 리포트, 서평, 논문 작성. 애들이 11, 12학년 때 논문을 한 편씩 1년 내내 쓰는데 영어로 이만큼씩 쓰는데 저도 그냥 깜짝 놀래요. 우리 애들이 지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한 거야. 그 다음에 제품 판매, 브라더 셀링, 실습, 실습까지 나가죠. 보조교수하고. 야, 이게요. 모든 영어권에서 태어나서 영어로 숨 쉬어도 하기 힘든 걸 비영어권인 오프 아이들이 와서 24시간 달아지고 다듬어지는 이 살벌한 공동체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공부까지 시키니 그러고도 웃고 있어요. 그러고도 웃고 있어요. 행복하다고. 밥이나 잠들고 비만진 학교 아니잖아요. 그 한 아이를 위해서 학교 하나가 세워지면서 모든 것을 살벌하게 정말 다루잖아요. 웃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그냥 웃는다 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극한의 싸움을 하는 현장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거의 끝나갑니다. 이 부분은 Q&A는 안 받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그냥 오늘의 목표는 이렇게 있다. 되지 말았죠? 그러면 지금 11, 12학년에 속한 부모님들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그냥 행복하고 잘 지낸 줄 알았다.
논문 한 편을 쓰는데 영어로 이만큼씩 실제로 하드커버로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석사과정 논문 수준의 이 과목이나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생활의 질 꼭 뒤져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딱 마무리 짓게요.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는 이 학교, 그냥 학교 중에 학교 아니고 어마어마한 훈련의 현장이고 그 눈물 나는 극한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인성을 얘기하고 행복을 얘기하고 나도 바꿔 죽겠는데 저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체일이를요 온지 3주 만에 아이가 언니 고마워, 언니 미안해. 체일이 아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체일이 아빠가 밥 사고 가셔야 돼요. 라스베가스 뭐 공장도 이겼다 뭘 못하냐. 라스베가스 가자 한번. 당연히 사고 가죠. 왜? 제가 채은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어떤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우 저 조그만 애를 받아서 우리 애들 힘들게 하냐고. 네 맞습니다. 아이가 힘들어야 동생을 돌봐야 언니의 수고를 알아요. 내가 아빠가 돼봐야 우리 아빠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요. 채은이 때문에 채은이 2, 3학년들은 다 초토화됐어. 아 나를 볼 때 우리 형들은 이렇게 답답했겠네.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김한민이가 지금 짝을 맺고 맞습니다. 형들의 고마움을 알게 되죠. 초3 남자, 초1 여자, 이쁘고 멋있다. 둘이 짝짝꿍해서 어린아이들이니까 뭔 일은 안 일어나니까 술자고 다니면서 김한민이의 멘토가 됩니다. 김한민이가 지가 막내니까 받기만 하다가 이 동생을 돌봐주고 손잡고 돌보고 그저께 노래 같이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받아야 얻고 보내야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내림교육의 핵심이에요. 이 놀라운 학교의 내림교육이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안고 쭉쭉 빨고 이제 제가 경고를 해요. 제발 애 취급하지 마라. 사람 취급하라. 근데 그 아이가 이 오빠들과 언니들이 이렇게 안고 다녀요. 이뻐가지고. 근데 3주 만에 언니 미안해. 언니 고마워. 이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프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호프에 하나님이 하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저희 나라를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가치를 오픈한 바로 이런 학교입니다. 이런 위대한 학교에서 내 아이가 행복하냐 안 하냐 뭐 누구한테 뭐 무슨 욕 한 번 들었는데 그따위 진짜 가지고 씨름하면서 얘기하는 건 제 가슴이 터져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나 좀 은퇴하고 싶다.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안 돼요. 부모님들은 목사님 은퇴하면 안 돼요. 이영성 목사가 없어도 제대로 가는 학교가 진짜 제대로 된 학교다.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이뤄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학교라면 그건 학교 아닐 거예요. 제가 없어도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아이들이 더 잘 가는 학교가 진짜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이영성 목사 은퇴하려면 몇 년이 남았는데 내 아이가 졸업하려면 몇 년이 남았으니까 계산하니까 안 맞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이영성 목사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보내. 난 그런 이상한 세법을 가면 아빠도 제가 만나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때까지는 내가 안 할게. 그래가지고 데려온 아이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영성 목사였습니다. 축복합니다.